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것과는 무관하게 이거 안 받으셨어요? 최근에 하지안전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의 개정 사항들을 한번 좀 알아보려고, 그리고 약간 좀 괜찮은 게 하나, 괜찮은 거라고 좀 그렇지만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거 뭐 목전이라 가지고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십시오.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리 화재안전 기준은 22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12월 말, 22년 말에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그렇죠? 성능 기준은 큰 틀이죠. 틀. 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같은 거.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좀 더 상세해지면 기술 기준으로. 기술 기준은 이걸 적용하니까 이러이렇더라, 이러이렇더라, 좀 더 세부적으로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코드 지배 형태하고 똑같아요. NFPA처럼 해서 보면 2.3, 2.3, 2.3.1. 그래서 이제 NFPA나 UL이라든지 기타 이제 해외 BS 코드라든지 보면 코드는 코드, 법처럼 지침 내리는 거죠. 가이드.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따라야 되거든.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게 법이 어디 명시되어 있습니까 하면 소방시설법에 있어요. 시설법에 명령 그리고 기준 따라서 설치, 시공, 관리해야 된다 이 자식아, 아니면 처벌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재안전 기준 위반이라고 하는 처벌 조항이 있는 거죠. 근데 외국에는 NFPA 코드에 위반 사항 조작 그건 없어요. 이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엄청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NFPA 이렇게 하는 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할 놈은 하고 말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안 하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벌도 커. 징역 살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설비는 그죠. 설비 등이지. 시설법에 있는데 시설법을 따라야 되고요. 이 법은 항상 영과 명령이 두 가지가 있다, 그죠.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 그러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을 따라야 되거든요. 이때 기준은 화재안전 기준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시설법 정의에 보면 이 화재안전 기준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좀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성능 기준은 청에서 만들어요. 소방청. 그러니까 청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죠. 고시하면 끝나요. 고시 이렇게. 근데 얘는 좀 다르죠. 이거 어디서 만듭니까? 라면 국립소방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만들거든요. 연구원 엄청 많이 만듭니다. 뭐 실험도, 각종 실험도 엄청 많이 하고, 그죠? 그래서 매년 논문집 이런 거 발간하고 그러거든요. 보면 좀 쓸만한 문제들도 꽤 있어요. 소방기술사 입장에서 보면. 얘는 어떻습니까? 라면 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청에 이제 승인 받아가지고 이제 배부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기술 기준은 법제처나 그 소방청의 홈페이지를 가보는 것보다는 국립소방연구원에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 란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좀 더 빨리 배부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날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승인을 받아야 돼서 움직이는 거구나. 이 두 기준 차이에서 좀 약간 큰 차이는 뭡니까? 라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들은 기준의 큰 뼈대는 동일해요. 뼈대는. 근데 뭐가 좀 다릅니까? 하면 지금 기술 기준은 다만이라는 것들이 다 붙어져 있어요. 다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해도 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다들 기술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요럴 때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것들을 기술 기준에 또 포함시켰다고 생각하면 되죠. 원래는 이제 기준 안에서는 다 있었죠. 예외사항에서 막 이러는 거. 그럼 이제 혹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기준 중에 성능 기준에 입각해서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근데 이제 법 자체가 이렇게 문구해놨죠. 법과 명령과 기준을 해라라고 해서 의무를 해놨거든요. 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성능과 기술 기준 둘 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속된 말로 역 같아진 거죠. 하나 만들지 뭐 약간 미친 놈들 아니냐, 이렇게. 근데 이게 있어요. 뭡니까? 생각해 봅시다. 청은 이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 고시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이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냥 국립소방연구원에 던지는 겁니다. 야, 정리해서 갖고 와봐. 그 쭉 봤더니, 별 이상 없네? 그럼 이제 그냥, 네. 이렇게 해서. 승인해주는 절차는 간단하는데, 만들어가 고시하는 것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더 편하게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첫 스타트는 하나였어요. 두 개로 분리 딱 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나중에 한 3, 4년 지나면 기술 기준 못 외워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결혼 좀 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해. 성능시험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의도는 성능시험을 해. 이렇게. 성능시험 배관 어떻고, 절차는 어떻고, 이게 다 기술 기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간 이상이 된 게,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하면, 또 각 제품별로는 뭐를 가져요? 그러면 형식 승인 기준을 가지잖아요. 형식 승인 기준. 성능 인증도 있잖아요. 이거대로도 있고, 또 시험 기준이 또 있거든요. 시험 세칙. 기술원에서 쓰는 거.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어요. 기준이 너무 그래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법처럼 나 있는 거 하나, 상세해야 되는 것들 하나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원에서 쓰고 있는 기준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형식 승인 기준 달러, 기술원에서 있는 기준 달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전 좀 반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형식 승인 기준을 다 못 담아서 그렇다. 그걸 왜 못 담냐, 니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 자기 그렇더라고. 이건 오픈하는 자료가 아니다. 클릭하면 다 빠지는데. 그런 내용이죠. 뭐 바뀌었는지 살짝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저장 용기 기준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나와 있어요. 뭡니까? 요 기준이 신설이 됩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면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 요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만 해서 뭡니까? 저장 용기, 선택 밸브, 개폐 밸브 사이에는 뭐를 고려한 최소 사용 설계 압력, 그렇죠? 그리고 최대 허용 압력. 그러니까 최소 써야 되는 압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계 압력과 최대 허용 압력 사이에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달아라고 하네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안전장치가 뭐겠습니까? 압력에 대한 안전장치니까 그럼 뭐 우리가 말하는 릴리프 밸브 그런 등등인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압력이죠, 압력. 압력에서 작동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저장 용기에서 선택 밸브 사이, 집합관 그쪽 편이네, 그죠? 그 개폐 밸브 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림을 그리면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던 저장 용기들. 저장 용기가 집합관으로 모여요. 이렇게. 이 집합관이 선택 밸브 쪽으로 나가죠. 그리고 요 사이들 쪽. 그리고 여기에다가 개폐 밸브를 달을 수 있게 되죠. 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장 용기, 개폐 밸브, 선택 밸브 이 동네. 요 사이에 아무데나 달아라. 원래 달려있었죠. 안전장치가 우리는 안전밸브라고 해가지고 6mm짜리 달려있습니다. 무용지물인 거죠. 여기다 6mm짜리 안전밸브 조그맣게 달려있어요. 제가 릴리프 모양처럼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6mm짜리거든요. 이거 해봐요. 여기서 발생되는 압력을 누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 조그만 걸로.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밥을 만들었어요. 어느 압력에서 작동하는 건지 검사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할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질소 과업원이 있거나 이런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그 외에는 실제 사용 압력은 별로 안 높거든요. 압력이 낮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엄청 높아요. 그렇죠? 거의 20메가파스칼 이래 되거든요. 200기압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해라. 되겠죠? 그 더 중요한 내용은요. 거기서 터져 나오는 가스는 유해 가스일 수 있잖아요. 뭐 유해 가스가 아닌 CO2도 있겠으나 질식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걸 어디로 빼내라고 하는 설명까지도 구체적으로 떴어요. 보세요. 안전장치에서 나오는 가스는 건축물 외부로 배출해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요 만약에 여기서 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요 20mm짜리 달아라 해서 20mm짜리 달았습니다. 요 배관 어디로? 5개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요 배관 지금 간혹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오, 잘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능유지 대상만 그렇습니다.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죠. 전용 배관을 통해서 건축물의 5개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주차장으로 보내면 큰일 나. 왜?
지하 쪽에서는 보통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하 쪽에서는 좀 더 주차장 쪽에 다 있거든. 그러니까 드라이 에리어를 통해 가지고 외부로 보내야 돼요. 드라이 에리어를 외부로 판단하는지 여부는 이제 우리가 거기 설계 도면을 판단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건 안 된다네요. 보시면 안전장치는 용전식은 안 된답니다. 좀 생소하죠? 용전식. 이건 안전밸브의 장치 방식들 중에 하나구나 생각하시고 전부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안전장치에 관련돼서 하나 설명해 보세요. 딱 하는 거죠. 아니면 배관의 개통도를 하나 그리고 안전장치의 설치 위치와 방식에 대해서. 아니면 반대로 안전장치 뭘 쓰냐 이렇게. 이러한 경우의 수로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그 다음에 최적에 따른 소화액체 설계 농도는 그렇죠? 인증받은 소화 농도에서 안전계수를 곱한 값으로 안전계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 안전계수를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소화 농도를 구해. 그리고 1.2, 1.3이었어요. 기억납니까? 1.2 곱하고 1.3 곱하면 다 기사 문제는 다 풀렸어요. 그러지 마. 어떻게 하라고? A, B, C급 화재별로 해서 안전계수를 좀 명료하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 A급은 1.2, C급도 1.2였거든요. 그런데 좀 달라요. 이거 보이십니까? 좀 신기하다, 그죠? 원래 이제 AC는 1.2, B급은 1.3 이렇게 돼 있고, 혹자는 또 다른 책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인데, 좀 특이하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 농도 A급에 관련되어 있는 소화 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화 농도에서 안전계수를 곱해서 설계 농도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안전계수가 소화 농도급의 몇 프로다. 그죠? 그래서 설계 농도까지 할 수 있더라.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설계 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이제 전역이냐 국소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으나 핵심 사항은 최대 허용 설계 농도의 이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요 사항이. 소화 농도에서 안전계수를 곱한 값이 우리 큰 표 있죠. 그래서 최대 허용 설계 농도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요거 하나 체크합시다. 여기서 하나만 더 중요한 내용 이거예요. C급은 별표 하나 딱 치고 개념적 이해해 봅시다. C급은 소화 농도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응성 여부만 존재하는 거. 그거 없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A급 시험한 거에다가 어마어마한 거죠. 1.35배를 곱해가지만 C급을 해라고. 이게 좀 맞나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B급이 불이 훨씬 잘 꺼집니다. 알죠? A급과 C급은 진짜 불 안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A급보다는 더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좀 과하네요. 제 입장에서. 이건 하나 외우는 거니까 가볍게 봐놓으세요. 그럼 다시 한번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불이 꺼져. 무슨 농도? 소화 농도. 이렇게 0부터 잡아가지고. 불 꺼져요. 소화. 소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안전율을 곱했어. 그럼 무슨 게 됩니까? 하면 설계 농도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 안전계수라고 하는 것도 전부 1.2, 1.3이었습니다. 그러지 마, 이제부터. 보이지? 화재 급수에 따라가지고 달리 줘. 개념을 잡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무리 멘트가 뭡니까? 라면, 이러한 설계 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에서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보다 낮아져야 돼요. 최대 허용 설계 농도는 그러면 우리가 늘상 보던 값 중에서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면 요렇게 좀 적어볼까요? 뭐하고? 노아엘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그 위에는 로아엘이 있겠죠? 요 둘 사이의 관점으로 대안이 없습니까? 그 PBPK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만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소화농도. 그러니까 소화농도, 근데 약간 이게 보통 이렇게 공부시켜서 이런 기준이 나오면 꼭 뒤통수를 어떤 새끼들이 치냐면, 야, 소화농도 설계했는데 안전계수는 어떻게 하는지 들었지? 그럼 소화농도 어떻게 하게? 뭐야, 이 새끼, 니 제대로 물어봐. 이랬어. A급은 뭐 하니까? A급은 첫 번째, 목재 시험을 합니다. 간략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뭐 합니까? 하면 중합체라고 하는 것들을 소화시키는 시험을 해요. 중합체. B급은 뭘 합니까? 얘는 버너에다가 기름 넣어가지고 올리고 불 컵버너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프린트에서 얘를 예상 문제로, 얘는 기준 문제로 둘 다 예상이지만 가져가 버렸어요. 목재시험하고 중합체가 좀 까다롭거든요.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좀 어려워. 얘는 간단하게 어떤 시험이다. 그렇죠? 노말 헵탄이라고 이제 액상 상태로 되어 있는 헵탄을, 그렇죠? 물집회가 가는 거죠. 그렇게 살짝만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나온 형태가 기동장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네, 좀 바뀝니다. 기동장치. 그래서 수동식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줄 한번 쳐볼까요? 우리 각종 전부 다 우리가 프렉션이면 SVP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가스기에는 그냥 수동장치, 수동기동장치 이렇게만 불러요. 그렇죠? 나는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 기준일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그 기동장치 내에는 방출을 지연시키는 스위치 넣으세요. 방출 지연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장치, 이 스위치의 특징을 바로 설명해줘요. 뭡니까? 여기. 자동 복귀형 스위치예요. 무슨 말입니까? 딱 떼면 신호가 흘러가고요. 누르고 있을 때는 신호가 멈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사 시험일 때 한 번씩 언급하는데 누르고 있을 때만 타이머가 정지됩니다. 딱 떼는 순간 타이머는 계속 돌아가죠. 타이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상태 복귀돼서 다시 제 타이머가 아니고 40초로 설정해놨어. 그럼 20초 때 한번 딱 눌리면 20초에서 멈추는 거예요. 야, 다 피했어. 딱 떼는 순간 나머지 20초 이후에 작동하는 거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 복귀형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EA 기능은 타이머를 정지만 시키는 기능합니다. 원상 복귀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방호구역마다, 그죠? 그리고 조작하기 쉬운 거, 기동 조작부는 0.8에서 1.5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표지 똑같고, 그죠?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 그러니까 전환 표시 등 당연한 말이죠. 다들 전기를 써요, 그냥 현장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음량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누르는 정도의 힘은 요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승인 기준에 나와 있는 형태인데 50N이죠. 50N의 힘을 가했었을 때 작동시키도록 해라. 요게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는 거. 이 수동으로 되어 있는 이 기동장치 류는 보장치를 하래요. 동그라미 딱 치고 보장치를 해라. 보커버 같은 느낌으로 해서 상관없죠. 보장치를 개방하는 경우에는 부저, 벨의 경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닌 놈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SVP, 프리액션 밸브는 뚜껑 딱 열면, 레바 뚜껑 딱 열면, 아직 룸 버튼 스위치 뚜껑 딱 열면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걸 쓰고 계세요? 안 나오던데? 아, 동방 나오나? 전 저번 현장 준공 볼 때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SVP라고 불리우는 프리액션용 수동기동 장치는 열면 안 나와요, 소리가. 근데 가스계는 소리가 납니다. 나오고 있는 이유가 위험성에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가스계는 잘못 누르면 질식에 죽어. 근데 물 쏟아진다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법으로 명시해놨어요. 이게 기능적으로는 있던 기능인데 법으로 명시해놨다는 거지. 얘를 보호장치를 개방하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딱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딱 열면 누른 버튼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버, 이 커버만 딱 되는 순간 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라 이 자식아 라는 뜻이죠. 그때 부저하고 벨이 삐하게 좀 더 시끄러운 소리를 울립니다. 그 다음에 5개일 때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약간 좀 특이하죠. 어느 충격식이 하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빗물 침투는 것들 이해되는데 충격. 기준이 개정됐으니까. 근데 수동기동장치, 자동기동장치는 25뎀짜리로 나올만 해요. 통을 한번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준 개정 기념으로 해서. 이런 게 추가됐다. 그죠? 보시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자동식이다. 그죠? 자동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감지기 연동하고 보기 쉬운 곳에 하고 이런 것들. 여기까지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와서 과압배출구가 있죠. 이렇게 한번 줄 쳐볼까요? 과압배출구. 과압배출구는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왼쪽에서는죠. 성능 기준에서는 조금 일찍 언급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과합 배출구가 명칭이 바뀐다고 올라왔었어요. 처음에 아니 뭡니까? 과합 조절구, 과합 부합 조절구로.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안 된 거죠. 그냥 명칭만 이렇게 됐어요. 과합 배출구라는 걸 두고요. 과합 부합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재는 그냥 뭐 몇 년 전부터 언급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과합 부합에 의해서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겠지요. 그리고 하부에 있는 내용 1부터 4까지 검토하세요라는 거죠. 추천합시다. 요렇게 검토해서 과합 배출구를, 과부합 배출구 조절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죠? 근데 과합 배출구 설치하기 싫어요. 안 하고 싶어. 안 해도 돼.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실제 가스가 방출됐었을 때 과합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공학적 자료를 제출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부분들. 간혹 어떤 기준에서는 성능 기준에는 다만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 기술 기준에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있는 경우도 있어. 지 맘대로입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자, 4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은 도대체 뭡니까? 하는 거죠. 밑에. 누설 면적. 조선합시다. 최대 허용 압력, 방출 시 최고 압력, 농도 시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됩니까? 농도 시간 있어요, 없어? 우리 기준이? 없어요. 농도 시간이 얼만큼 유지된다라는 기준도 없어. 그런데 농도 시간을 고려해서 과합 배출구를 넣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곧 생길 설계 농도를 그러면 유지 시간까지도 갈 것 같은 느낌이죠. 요건 소화 농도 유지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그림을 그리면, 야, 방호구역 내에서 약재가 방출되었어. 자유출식 형태로 가게 된다면 소화 농도입니다. 소화 농도. 설계 농도거든요. 이해되시죠? 요만큼의 시간을 고려해라는 거지. 이해되지요? 그 다음에 또 뭘 이해해야 됩니까? 하면 2번에 보면, 그죠? 방호구역의 최대 허용, 구조물에 따라서 허용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재 방출 시의 최고 압력. 그래서 요 그림 하나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시간을 알 수 있고요. 시간. 그 다음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요 그림에서는 얼만큼이 올라갑니까를 알 수 있습니다. 압력이. 우리 기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누설 면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약재를 방출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누설되는 형태를 파가지 않으면 도펜 테스트 같은 거 안 해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라라고 하는 밑밥 깔아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청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약간 부실해 보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한 내용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체크해 놓으세요. 단순하게 과합, 부합, 과합 조절구에 대한 단순한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농도 유지 시간까지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원래는 뭘로 했었습니까? 우리 23.8 기억나죠? 42.9 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 공식에 뭐 들어갑니까? 개구분 면적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허용 압력 들어가고 끝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냐고. 그죠? 들어간다. 요 2개가 들어온다고. 놀랄 일이지, 놀랄 일. 아니,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잘 이해를 하세요. 개구 먼저 어떻게 해? 야, 양 얼만큼 들어가고 압력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최고 압력과 내압을 통해서 얼만큼에 대한 과합 배출구 면적을 산정하느냐 했었거든요. 근데 누설 면적도 넣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넣어가지고 제대로 된 부해봐. 그래서 좀 더 많이 개정되고 있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예상 문제 중에 하나 넣을게요. 안전밸브에 대한 종류입니다. 입에 익숙지도 않는 특이한 방식이 있었죠. 걔가 이제 용전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용전식 하지 마세요. 용전이 말이 어려울 뿐이지 말만 한마디만 들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안전밸브는 첫 번째 이렇게 개념을 잡읍시다. 안전밸브는 과압을 배출시키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종류는 4가지만 주로 쓰는 거. 스프링 타입이 있고요. 릴리프 타입이 있고, 파열판식이 있고, 용전식이 있어요. 파열판은 누구보다 잘 아시죠? 좀 이제 금속 표면에 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두께를 가늘게 한다든지. 그래서 내압이 일정 압력 이상 되고 나면 그냥 터져 나오게 만들 거. 그런 형태다. 그죠? 스프링식은 스프링 압력으로 해서 터져 나오게 하는. 릴리프랑 흡사도 유사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다. 근데 요거 한번 볼까요? 용전식은 뭡니까? 그러면 용융된단 말이에요. 납처럼. 이해되시죠? 200도 이하의 낮은 용점을 갖는 금속으로 해서 덮어놨다가 일정 이상 온도가 되면 터져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읽어보면 간단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쓰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방식은 쓰지 마라. 안전밸브에서 왜 이런 방식 쓰지 말라고 합니까? 200도는 화재 환경 중에서 누수이 나올 수 있거든. 근데 그럴 때마다 다 터져 나가면 되니? 그러지 말고 순수한 압력으로만 개방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지요? 그러니까 온도 올라가서 작동되게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그런 방식 쓰지 마. 근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방식들, 그 공정이 있어요. 그때는 용정식도 써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특성상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전식은 쓰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환경에 취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별로 해서 한 번 더 참고해 놨고요. 10점짜리로 안전밸브 준비하세요. 법도 개정되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동일하네요. 이산화탄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네요. 이산화탄소 제약용기 같은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와 있죠.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안전장치다. 안전장치. 그래서 할로겐 합물 불활성 기체와 이산화탄소는 안전장치 기준이 반영됐습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요거 한 번만 줄쳐놓을게요. 요 내용이 개정되었다. 고압식과 저압식은 CO2에서 존재하죠. 저압식은 큰 냉동기를 통해서, 그죠? 마이너스 18도까지 떨어뜨려가지고 압력을 낮춘 상태에서 대량으로 저장할 때 저압식 방식을 쓰고요. 고압식은 용기로 그냥 쓰는 거죠. 용기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용기, 그죠? 68리터짜리 45kg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건 다 고압식입니다. 고압식 1차 측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1차 측.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이전에 배관 부속의 최소 사용 압력은 뭐로 해라. 줄쳐놓고, 그리고 고압식의 2차 측과 저압식의 배관 사이는 요까지 해라. 묶어놓으세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성능 기준에서 언급되고 있는 범위니까 같이 한번, 여기 더 들어왔다.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넘어가 볼게요. 쭉쭉쭉 넘어가서, 이번에는 제가 좀 더 넓게 잡았어요. 뭐를? 안전시설까지. 안전시설은 예상 문제입니다. 지금 NFPA가 한번 나왔었어요. 저번 시험에. 그래서 안전시설 네모 하나 쳐놓고요. CO2는 끊임없는 인사사고를 만들죠. 이거 제가 자료를 안 드렸네. 제가 말로만 설명할게요. 유튜브 오픈하면 이거 안 좋은 건데. 내 지인들만 합격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CO2와 O2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어떤 공식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CO2 농도와 산소 농도의 관계식이 있어요. CO2의 퍼센트는 대기 중에 항상 21%를 가정하기 때문에 O2%가 됐고, 기사 때 흔히 보던 공식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몇 퍼센트를 만들어 놓습니까? O2. 15%. 이 15%의 근거는 B급, 즉 유류화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류화재는 산소가 15%면 거의 다 꺼져요. 그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이 아이가 얼마큼 나왔습니까? 약 28.6% 정도 나와요. 여기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안전율 1.1을 곱합니다. 1.1을 곱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했던 CO2의 최소한의 가스에 대한 농도가 나오죠. 이 형태를 34%라고 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띵띵띵 하죠. CO2는 어떤 환경에서도 34%보다 작게 들어가는 순간 불은 절대 끄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죠?
왜? 이 형태가 지금 밀폐거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유출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최저. 그리고 그때 나와 있는 안전율은 지금하고 좀 달리 검증이 덜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1.2만 곱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소 15% 돼서 이산화탄소 34% 되면 그냥 불 꺼지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번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이런데 왜 CO2는 사람이 자꾸 죽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형태. 그럼 반대로 그죠? 15% 되면 사람 죽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산소 15%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참고로 사람이 들이쉴 때는 21%, 폐를 통해서 산소 결합하고 난 다음에 내쉬는 것은 15% 산소가 나가요. 이해됩니까? 15%의 사람은 안 죽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뭐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안 돼.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CO2의 위험성이라는 게 있어요. 생리적 위험신호 씁니다. 생리적 위험 이렇게 딱 써. 그래서 쭉쭉쭉쭉 보다 보니까 몇 퍼센트가 되면 20%가 되면 그렇게 적혀놨어요. 1에서 3분 내에 사망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CO2가 20%가 되는 사람이 죽는데요. 그럼 호기심이죠. CO2를 20%로 넣어봐. 산소가 몇 프로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CO2 20%입니다. 20분 21 O2 21 곱하기 100. 보통 이렇게 하면 계산 보통 하는 게 맞는데 야 그래 계속 떠들어봐 이 새끼야 너. 네가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나 돈 냈잖아 이러면서. 나는 시험 안 치잖아요. 빨리 해보세요. 요거 싹 넘기면 0.2 싹 가면 뭐 자리 싹 바꾸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걸 참고로 그 뭡니까 변수 넣을 수 있는 기능으로 넣으면 더 편하긴 한데 빨리 해보세요. 계산기 못 들고 가요. 계산기를 왜 못 들고 갑니까? 아니 그 변수 있는 기능 계산기는 그렇죠. 하는 말이죠. 16.8로입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산소는 15% 돼도 안 죽습니다, 사람이. 그냥 저산소 상태처럼 해서 뭡니까? 힘이 없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 죽어. 그런데 20%만 되면 무조건 죽는데요. 무조건 죽어요. 왜? 기존에 없던 내용이라서 저는 이번 교재에서는 반영했는데 이런 사람이 효과가 있어요. 보호 효과입니다. 저는 CO2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짜증내는 사람이라 가지고 CO2가 보호 효과라는 게 있어요. 보호 효과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보호 효과는 CO2의 농도가 높아지면 pH 수소이온 농도의 저해를 가져와서 너무 웃긴 게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력을 떨어뜨려버려요. pH 농도의 저하를 가져오고 헤모글로빈과 제가 오늘 프린트를 갖고 온다는 걸 깜빡했네요. 교재 단톡을 했네.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력을 떨어뜨려요. 그렇게 해서 질식 아닌 질식으로 죽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력보다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 결합력이 200배 이상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산소 결합 못해 죽이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다릅니다. 제가 스타트 때 물어봤더니 자꾸 이걸 설명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보호 효과라고 부르고요. 보호에 반대되는 효과도 있어요. 근데 둘 다가 나오기는 애매하지만 보호 효과 보십시오. CO2의 위험성과 보호 효과. 저는 CO2 위험성을 되게 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법상으로 나와 있죠. 체크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각 경보기를 답니다. 보이시죠? 시각 경보기.
첫 번째, CO2로 사람 자꾸 죽으니까 이제 CO2 시약구멍에 넣자. 쓸데없는 짓이죠. 그 다음에 위험 경고 표시하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빵 나왔어요. 짠! 부치제입니다. 부치제. 부치 발생기. 부치제 아시죠? 뭔지. 우리가 전에 늘상 얘기하지만 LNG, LPG는 무색 물질입니다. 그런데 가스 냄새는 기가 막히게 우리 판단하잖아요. 야! 가스 새는갑다. 이렇게. 부치제 때문에. 이거 한 10년 전부터 의견 요청했거든요. 반영하자. 이제 안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안 하려고 했던 게 왜냐면, 야, 소화약제로 쓰고 있는 CO2 농도가 얼마 이상 돼야 되는 줄 알아? 99.5%거든요. 근데 부치제가 0.1%만 들어가면 0.01인가 그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소화 농도를 해치지 않아. 그런데도 자꾸 막은 거예요. 야, 까다로워. 안 돼. 이제서야. 감사하게도. 줄쳐놓읍시다. 근데 조금 조심해야 돼요. 뭡니까? 라면, 기준은 기준대로 딱 이해하셔야 돼요. 후각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부치 발생기를 어떠한 방식대로 넣어라. 첫 번째 뭡니까? 이렇게 넣죠. 뭡니까? 그러면 소화배관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O2에 담는 건 아니고요. CO2가 방사되어서 나갈 때 집합관 쪽에 달아놓습니다. 거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요. 약제 방출에 따라 가지고 개방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 흘러가게 되면 같이 열리는 방식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저장 용기실 내 쪽에 배관에 설치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 그 두 번째, 점검 관리 쉬워야 된다. 저는 이런 거는 진짜 참 필요 없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죠? 그 점검 관리를 어떻게 해요? 날려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작동만 잘 되면 되지. 꼭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 3m 위에 설치돼 있어. 야, 점검 관리 미흡해. 관리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됩니다. 안 돼. 내려. 뭐 한 짓이냐고, 이렇게. 설치하는 사람 피곤하게.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죠? 뭡니까? 선택 밸브의 직후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방호구역별로 설치하라는 거예요. 선택 밸브가 없을 때는 그냥 집합관에 그대로 설치하고. 설치 위치 이해하세요? 제가 살짝 그렸던 아까 그림 중에서는 집합관, 선택 밸브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설치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선택 밸브의 2차 측. 그리고 선택 밸브 없으면 집합관에 그대로 설치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겁니다. 2의 16, 2.2의 형태는 뭡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방호구역 내에 설치해서 기동 방식에 따라서 방출 전에 부치제가 먼저 나가기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기가 맞다고 봐요. 당연한 말이죠. CO2가 방사됨과 동시에서 뭐 냄새 맡고 피난하기에는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게 왜 그렇습니까 하면 그 가스 농도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가스 누설 경보기가 1차 경보가 언제 생깁니까 하면 1차 경보는 한계의 25% 되는 지점에서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LFL에 0.25 농도 때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엄청 낮은 농도 때 냄새가 벌써 나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면 안 늦어. 근데 이렇게 2차 측에 달아놓으면 방출되면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럼 방출되면 도망가지. 냄새 맡고 도망가는 정신 나간 놈은 없다는 거지. 자고 있으면 또 모르겠네요. 뭔 냄새야, 씨. 독한 냄새. 이렇게 도망가면 모르겠어요. 그럼 죽어. 그래서 저는 이 방식대로 해서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죠. 소화설비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가 방출되기 전에 AB 감지기 동작까지도 포함시켜서 부치제가 바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참고로 부치제 이건 잘 안 빠지거든요. 아주 냄새가 독하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요거 형태로 암기를 10점짜리로 딱 세팅해 놓으세요. 넘어가서 그냥 갈 수는 없잖아. 부치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했어요. 자료 준비하십시오. 부치제는 뭡니까? 그냥 냄새야. 냄새.
냄새. 천연도 있고 화학도 있죠. 우리 딱 보면 제일 시궁창 냄새 있잖아요. 하수도 냄새, 달걀 썩은 냄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맞죠. 예, 그런 걸로. 부치라고 하는 정의가 이렇다. 그죠? 이러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체 다 암기하지 마시고 한 6개, 5개 정도만 만만하게 생각해 봅시다. 부치제를 섞었어. 그러면 그 원 연료가스나 원 소화가스의 성능이 떨어뜨린다. 그럼 전혀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그 가스보다 훨씬 더 비싸. 그래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구든지 외워 쓸 수 있는 방식. 그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내려가서 종류가 황을 포함한 타입이 있고 안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요것만 좀 구분해서 답을 준비하실 때 조금 쓰시면 좋겠어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황이 없는 타입을 잘 안 써요. 이해되시죠? 황 있는 타입을 많이 씁니다. 황 있는 타입 중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얘입니다. 메르캅탄유라고 보통 부르더라고요. 메르캅탄유. 그죠? 그 다음에 뭐 석탄가스 냄새, 뭐 냄새 있으니까 약어들만 체크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요것들, 이렇게. DMS도. 그러니까 한 3, 4종류씩들이 있더라서 위에 3, 4가지, 밑에 3가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 어떤 냄새 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치제를 흘려보내는 방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심지, 흡수 바이패스형, 액체 주입형 뭐 이런 것들 방식을 쓴대요. 저도 이제 요즘 생소해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 소방에서 좀 쓰고 있는 것들은 주로 어딥니까? 라면 광산가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때. 그 소화기는 약간 좀 냄새가 약간 나는 것 같네요. 이런 것들. 이렇게 참조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개별정법 한번 볼까요? 이렇게. 3번에 특별 피난 계단에 대한 부분 과학방지적 조치는 제가 과거의 자료를 나눠드렸어요. 요거 지금 4월달 그 전에 과학방지적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한번 보시라고. 과학방지적 조치 중요해서.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걸 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냐면 가스계의 과압 배출구는 과압이 발생하면 과압이 생기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재현 같은 경우에는 부속실 재현은 그냥 과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공학적으로 해서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같은 결을 하면 안 되는데 그 기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놀라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추가합시다. 성능 확인. 우리가 말하고 있는 TAB죠. 재현 성능의 확인을 언제 해라. 이 부분을 법으로 명시했어요. 건축물의 모든 부분이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걸 법까지도 왜 반영했습니까? 상식인 거죠. 방화문 안 돼 있는데 TV 보고서가 나가요. 방화문이 안 달려 있는데. 그 뭐랍니까? 비닐 이렇게 해서 다 했다고. 어휴, 씨. 그런 거 하지 마. 다 달리고 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방화문 휘거나 창문에 유리창에 떨어져 나가거나 해도 다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봅시다. 재현 설비에 대한 시험에 대한 과정 중에서는 삭제되어 있는 범위가 있어요. 삭제가 여기 삭제됐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 틈새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기준 조정은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는 언급할 필요 없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다 넘어가서 요 기준이 개정이 되네요. 네. 출입문이 모두 닫혀있는 상태에서 재현 설비 가동하고 개방에 필요한 힘 측정하고 개방력 확인하고 개구율 플랩 댐퍼 같은 것들 다 조절 등등등등 해서 확인해라 라고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사실을 했습니다. 자 봅시다. 거실 재현도 있고 뭐 특피 재현도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이거 진짜 묻는 사람 많아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같이 하는 게 더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요. 왜? 그림만 한번 이해시킬게요. 거실 재현과 특피를 자꾸 분리하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 때문에 약간 결을 달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양쪽 계단이 있어. 양쪽 계단. 그리고 수평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지. 이렇게. 요렇게 해서 뭐를 피난 후 완료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거실 재현이라고 부릅니다. 거실 재현은 수평의 피난의 완성인 거예요. 수평 피난. 어디까지 가는 게 됩니까? 계단 입구까지만 문 열고 나가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사람의 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층에 대한 유지죠.
반대로 얘기하면 청결층의 유지가 수평 피난의 완성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불났어. 야, 나머지 불났어. 그럼 뭐 해당 층에도 불날 수 있고. 그럼 거실 재현이, 불난 층에만 동작한다, 거실 재현은. 이렇게 동작했어. 그러면 수평 피난의 완성이고, 이 사람은 여기까지 가야지만 탈출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작동해야 되겠네요. 작동해야지. 여기서는 거실 재현. 얘는 부속실 재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스트 할 때 특피 재현을 하는데 특피 재현은 특피대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실 재현은 거실 재현 따로 한단 말이지. 그게 말이 되니? 했는데 안 된다 이 자식아 라고 나왔어요. 법이. 같이 해 이 자식아 라고. 이해됩니까? 요거 이렇게. 그렇죠? 거실 재현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의 기준에 따른 재현 설비 해당 거실 재현을 동시에 작동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동시에. 바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거실 재현도 작동시키고 그리고 뭐 특피도 작동시켜서 그때 특피의 출입문의 개방력을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 나가면서 문 열려고 하는데 여기가 압력이 높고 여기가 압력이 작으면 쉽게 열리지. 근데 반대로 됐을 때 안 열리면 어떻게 할 거야 등등 확인해.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다른 부분 아닙니다. 출입문의 개방력일 때만이에요. 현재까지는. 출입문 개방력 시험할 때 이렇게만 딱 한번 봅시다. 그죠? 그래서 거실과 말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작동시켜서 테스트 잘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됐고 넘어갔습니다. 자, 유도등입니다. 유도등. 유도등에서 최근에 개장된 사항은 다른 건 아니고요. 쭉 내려가다가 여기 부분이죠. 여기. 화살표 넣어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모델로 해라. 되겠죠? 그 정도만 보고 갑시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넘어가서 연결송수관. 연결송수관의 약간의 변화가 뭡니까 하면 현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법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기계 소장님들이 보통 이래요. 법에는 없지만 요청하시니까 하드립니다라는 식인 거지. 그러니까 법에 자꾸 없다고 하니까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만들었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뭡니까 하면 이거 봅시다.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무조건이에요. 연송입니다. 연송은 100mm입니다. 100mm. 그리고 옥내 소화전하고 연결할 때도 옥내 소화전은 배관에 만들면 안 되고 줄쳐놓읍시다. 주배관입니다. 100mm 이상. 이제 그 쭉 해오기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작은 배관을 연결하는 경우도 간혹 보고 있었는데 그러지 마. 무조건 100mm 이상의 주배관에 옥내 소화전과 연송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기준이 다 바뀝니다. 뭡니까 라면 우리가 말하는 물분무, 미분무, 스프링쿨러 각종들 다 연송 배관이라고 같이 못 써라고 적혀있어요. 이해되시죠? 연결 송수관은 무조건 옥내 소화전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제부터.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흔한 일반 말이라서 제가 법에는 안 넣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연송은 옥내 소화전하고만 겸용 배관을 쓸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나머지 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다 포함시켜졌어요, 이제. 그죠? 요거 볼까요? 성능시험 배관 똑같이 기준이 들어와 있네요. 되겠죠? 그리고 이게 기준을 보면 후단에 전단에 이렇다 하지 뭐 8D, 5D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럼 바로 붙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시방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유량 측정 장치 똑같이 175%.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 펌프를 쓰고 있는 곳, 옥내 소화전이나 뭐 대표적인 스프링클러는 그중 그대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지.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연송은 뭐 안 해도 됐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만 이제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쭉쭉쭉 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죠? 지금 나와 있는 펌프의 성능 시험은 전용 수조 설치할 것, 성능 뭐 지장 안 주면 별도로 둬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연송에는 수조를 별도로 보유할 필요가 없거든요, 법으로. 연결 송수관은 외부에 있는 소방차에 있던 물로 해서 불을 끈단 말이지 따로 보관할 필요 없어요. 근데 야, 성능 시험 하려면 물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걸 위한. 뭐야, 이거 딱 읽어보면 바로 알아들어야 되지. 내가 설명하면 이렇게 하면 어떡해. 네. 연결 송수관은 물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냥 편의에 의해서 같이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테스트 하려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 설치하는 것들도. 근데 하지만 이런 나와 있죠.
주지 않으면 겸용해도 되고 아니면 수조 보관하고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는 요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이거 별표 하나 치놉시다. 잘 만들었죠, 이렇게. 이 수조는 성능시험용이란 말이에요. 성능시험용은, 이 뭐야, 오탈자네. 이 자식들, 이 제가 오탈이 아닙니다. 원법이 오탈입니다. 그대로 끌고 왔기 때문에 토출량이죠, 토출량. 아마 가보면 도출량으로 돼 있을 겁니다. 잘못 끌고 왔나? 수정할 게 없는데. 여기서 조금 집중하세요. 전격 토출량의 150%를 5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성능시험도 5분 이상 정도는 해라, 이 자식들아! 라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다른 게 같이 바뀔 거라는 가정은 좀 하기 힘들어요. 왜? 사이사이 끼어 넣을 필요 굳이 있어. 다들 굳이 하지 않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는 놈들을 위해서는 법을 바꿔놔야 되지. 근데 이제 처음에 넣을 때는 이런 걸 잘 박아놔요. 성능시험 배관은, 성능시험은 몇 분 해라 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보면 최대 운전은 150%로 돌리는 건 맞는데, 물은 도대체 얼만큼 보유하고 있을까 했더니, 야, 5분 이상은 할 수 있게 해놔라. 그죠? 그럼 똑, 이렇게 하면 딱 5분 해놓는다. 155분. 깔끔해 있겠지. 그 다음에 요거 배수설비 딱 생각해보세요. 침수 피해 등등 없도록 됐죠. 넘어가서 요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송수구에 대해서는 개정된 기준이 연결 송수관, 송수구는 겸용을 해도 되고 되겠죠. 기능이 없도록 괜찮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결 송수관 설비는 옥내 소화전하고만 겸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됐고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가 있었어요. 상수도 소화전, 그렇죠?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우리가 이 소화전에 호수 접결구의 높이 기준이 없었거든요. 이해됩니까? 네. 우리 보잖아요. 그냥 우리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상수도 소화전이 꽂혀 있다고. 근데 거기에 높이 기준이 없어요. 높은 놈도 있고 낮은 놈도 있고 등등이었었거든. 야,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요 기준이 없었어요. 네. 너무 신기한 게 우리 길거리 지나가면 소화전 보잖아요. 길에. 걔는 소방 용수 시설이거든요.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거기도 높이 기준 없어요. 높이 기준 없이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양쪽 귀처럼 보이는 연결 금속구에 65mm짜리만 돼 이 자식아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높이 기준 해놨어요. 예. 그것도 지상식 소화전과 지하식 소화전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하식일 때는 그런 제한이 또 별로 없어요. 이때 0.5에서 1m. 추가가 되죠, 추가가. 이런 것들 한번 딱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비난기구 빠르게 한번 봅시다. 비난기구는 한번 살짝 읽어보시면 됩니다. 층마다 설치하고 등등등등등 있는데 어느 용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설치하는 거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개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삭제되어 있는 기준이 하나 있고, 그럼 이제 무슨 말입니까 하면 요 기준 한번 보자는 거지. 이렇게 보죠. 요 기준은 요겁니다. 이렇게. 왜 이 기준 넣었을까요? 봤더니 공동주택이 4개로 바뀌었거든요, 법이. 아시죠? 예, 공동주택은 과거에는 아파트와 기숙사 두 가지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등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것들에 대한 고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이구나,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시고, 두 번째, 요거 삭제 기준 한번 보세요. 삭제 기준. 2.2에 3, 이게 24년 1월 1일자로 삭제가 되는데 삭제된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관리 주체 뭐 등등 이 내용이 날아갔구나 정도만 보시라고. 이게 엄청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 있구나 정도 보시라는 겁니다. 요까지 보시고 됐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시험 치실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뭐 낸 거니까 쭉 한번 다 보시고, 요거 지금 뭐 우리가 뭐 제가 나쁜 말을 좀 하면 교재만 봐도 합격합니다. 그죠? 근데 교재만 보다가 너무 복잡하고 지루해 이러면 가이드라인도 한번 보고 다른 것도 한번 보시라고. 그죠? 맨 마지막만 한번 딱 체크해 볼까요? 기계 쪽만. 예상 문제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제가 부치제 정리하기 전에 부치제 예상 문제를 넣어놨어요. 느낌이 싸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거두할 테니까 요 예상 문제에 대한 자료는 요청하시면 단톡방에도 있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